안녕하세요. 펜보이입니다. 아직 제가 볼펜 그림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많이 부족하기에 기회되는 대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간 최종 결과물만을 보여드리니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결과물이라는 게 과정에 안 좋은 점은 삭제하고 좋은 것만 남겨 모은 것이니까요. 물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이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썰을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볼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도 공부가 안 되던지 딴짓하다 불현듯 그림이나 그려볼까 싶었고 헐리우드에서 잘나가는 여배우를 그려보았지요. 소머즈라고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때는 필기구가 볼펜이라 흑색 볼펜으로 그렸습니다. 뭔가 볼펜으로 그리면 폼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깔끔하니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볼펜이 의외로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생각보다 세밀한 부분을 엣지 있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A4 크기에도 충분히 표현 가능했습니다. 볼펜이라 이거 죽이는데 반 친구가 달라고 하길래 좀 아깝긴 했지만 줬습니다. 제일학습 2시간 동안 내리 그린 거였지만 그런데 애들이 그걸 돌려보다가 한 녀석이 보더니 찢어버리더군요. 순간 빡치더군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라 뭔 말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녀석에게 이미 준 상태라 제가 화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림 소유주에는 진짜 갑갑해 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그림 찢은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기도 많은 애여서 나름 친하게 지냈던 애였지만 진정으로 속이기를 할 대상에서는 제외했지요. 물론 겉으론 내색하진 않았지만 얘는 얘가 좀 그렇구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 건지 이제껏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왜 이렇지?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리곤 1년쯤 뒤에 A4지 전체에 소머즈를 그렸는데 집에 자주 놀러오던 사촌 여동생이 보더니만 자기 달라고 얼마나 뒹굴며 떼를 쓰던지 사실 주기 싫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주라고 하시더군요. 니는 또 그리면 안 되냐며. 나도 그거 그리려면 엄청 공을 들여야 하는데. 수년 뒤에 또다시 그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참 공부할 시기에 한 번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거든요. 짬짬이 끄적거릴 시간은 간간히 가질 수 있지만 어머니 생신 선물로 어머니 사진을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드렸지요. 사실 이건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방에는 아직 그 그림이 있더군요. 네 번째로는 군입대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맘먹고 그렸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하루 15시간 넘게 보름을 내리 그렸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체력이 좋아서 그래도 계속 그리고 싶더군요. 허리가 아파도 계속 그렸지요. 지금은 2~3시간만 그려도 힘들지만 에이투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볼펜도 몇 자루를 썼는지 이것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터미네이터라고 잘 나가는 배우였죠. 그것들이 볼펜화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썰이 길었네요. 혹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크란의 이 촉수 부분은 미리 먼저 그려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초록색에서 노랑주황 빨강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연하게 먼저 바탕부터 칠해야겠습니다. 보통 뒷배경을 먼저 칠하고 앞에 사물을 후에 그려야 깔끔하게 표현되지만 그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전면의 물체가 뒷바탕보다 더 밝다고 볼 수 있으니
먼저 그리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어두운 볼펜 위에 밝은 볼펜으로 덮을 수는 없으니까 매 순간 미리 그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신경 써야 하는데요. 보통 넓은 면의 바탕을 신속히 칠할 경우 그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작은 크기의 사물 같은 경우는 덮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 그려져 있으면 실수로 덮어버리는 실수를 확실히 비껴갈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짙은 색의 바탕이 작고 밝은 물체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촉수를 구성하는 여러 색 중 노란색이 가장 밝음으로 먼저입니다. 노랑을 칠하는 김에 주변의 몸통 등에도 편의상 미리 칠하는 것도 빈번하게 볼펜 맞고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색상만을 골라서 칠하면 인접한 다른 부분에서 다시 바꿈을 반복하니 불편하더군요. 볼펜화를 위한 밑그림 얘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밑그림은 형태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그림의 형태를 잡을 때 여러 겹선으로 대강 그리고 그중 보기에 그럴싸한 선을 선택하여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거나 괜찮아 보이는 중간 궤적을 생성하고 나머지는 지우지요. 한 번에 형태 잡기 힘드니까요. 이 밑그림선은 보통 옅게 그리고 후엔 지울 필요 없이 본 그림에 묻혀버립니다. 허나 그런 과정은 지움 가능한 연필 아이나 가능하지요. 일단 볼펜에서는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으로 덧칠이 안 되는데 밑그림은 흑색 연필이니까요. 연필선 위의 노랑 볼펜은 깔끔하지 않겠지요. 그럼 볼펜화를 위한 밑그림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진행 과정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스피드 드로잉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 영상이 나름 깔끔하게 보여줘야 되겠고 그런 겹선은 깔끔함과는 거리가 있으니 그렇고 밑그림이 진할 경우는 문제가 될 터인데 밝은 볼펜으로 칠하는 경우는 아래의 연필선이 비쳐 보일 것이고 한번 볼펜이 올라타면 그 아래의 연필선은 볼펜 보호막으로 인해 안 지워질 텐데 그렇다면 연필 밑그림은 지우면서 연한 볼펜으로 밑그림을 다시 깔끔하게 그리고서 본 그림을 시작해야 되나 등 하여간 이래저래 고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림이 틀어지거나 잘못 개형을 잡으면 어찌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실수하면 지울 수 없는데 지울 수 없으니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고 아니 시행착오를 무조건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 번에 그려낼 수 있을까? 결론은 일단 완성도 있는 밑그림이 필요하겠더군요. 물론 볼펜으로 바로 밑그림을 그려도 무방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도 진하게 덧칠 뜰 곳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필로 그린 밑그림이 정확한 위치를 잡았을 때 볼펜으로 연하게 다시 밑그림을 따내고 연필은 지우는 방법으로 진행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려진 밑그림을 왜 볼펜으로 다시 따낼까? 그건 그리다 보면 손에 연필 밑그림이 쓸려서 지워지기 때문이고 그 슬림이 바탕을 살짝 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밑그림을 완성도 있게 함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미리 모눈을 그려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오차를 줄이면 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그릴 경우 어느 한쪽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형 그리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모눈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지요. 물론 밑그림은 그림에 따라 대충 그려도 되는 그림은 불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림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까딱하면 폐기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 터지면 어떻게 보정할 방안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지요. 모눈 방식은 신속고 안전하게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살짝 자존심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데생할 때도 도화지의 열십자 기준선으로 형태 잡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절대 형태감 부족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프로 아닌 취미 미술용 아마추어에게 그 정도는 접어줘도 될 듯이죠. 어쨌거나 목표는 실수 없이 제대로 그려내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톤 조절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처음 볼펜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항상 조심스럽고 힘듭니다. 톤 조절에 실패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볼펜으로는 색칠을 얇게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다 보면 이쪽 저쪽 파트를 연쇄적으로 계속 덧칠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죠. 물론 전체적으로 톤 맞추기는 어느 그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볼펜화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쪽 저쪽 계속 칠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칠하면 칠할수록 짙어질 뿐이라는 점입니다. 연필처럼 살짝 지우거나 물감처럼 물칠해서 살짝 닦아내거나 유화처럼 밝을 색으로 덧칠하는 식의 후퇴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뭐 애로사항만 잔뜩 늘어놓았지만 완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볼펜화는 뭔가 어둡고 칙칙할 것 같지만 얼마든지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보다 재료비가 싸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대단한 장점이죠. 준비가 간편하다. 부피가 작다. 한 번 그려놓으면 지워지지 않아 좋다.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등입니다. 저의 볼펜화에 대한 궁극 목표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서너 배로. 그리는 중에는 일단 넘치지 않게 하고 계속 전체를 비교해가면서 톤 조절을 조금씩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덧칠해지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시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거죠. 만화 그리듯 적당한 톤으로 한 볼로 칠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정말로 많이 절약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볼의 농도 조절로 전체를 한 볼칠로 끝내는 거지요. 볼펜똥은 최대한 자주 닦아주어야 해요. 볼펜화에서 볼펜똥은 깊이 1순위입니다. 볼펜똥이 묻어있으면 완성도가 떨어져 보임은 물론 깨끗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칙칙하며 거칠게 느껴지죠. 그나마 볼펜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힘 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그리면 확실히 볼펜똥이 줄어듭니다. 볼과 심 사이에 볼펜액이 묻어있어 실제적으로 볼과 심이 조금 떨어져 있을 텐데 힘으로 누르면 볼이 더 안으로 들어갈 테니 심과 볼 사이 간격이 더 벌어져 볼펜액이 많이 묻어나올 것이고 이 액은 온전히 종이에 묻어 닦이지 못하고 심 내부로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니 볼펜심 경계면에 쌓이겠지요. 세게 그릴수록 더 많이 쌓이겠지요. 빛이 그림에 주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볼펜에서의 빛 표현은 안 칠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유화처럼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으로 덧칠식의 빛 표현은 불가합니다. 검정색 위에 아무리 다른 색을 칠해도 밝아지지 않는 이치입니다. 물론 다른 재료로 흰점을 찍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밝은 색을 먼저 그리고 나서 어두운 색을 그리는 순서로 해야 하지요.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로 밝게 칠해야 할 영역을 덮어버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밝은 색은 흰색 즉 빛이니 종이는 빛으로 이미 그려져 있고 점차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빗을 넣을 때 애로가 많아서 가끔씩 유화의 자유로움이 부럽습니다. 유화는 말리고 나서 밝은 색으로 다시 덧칠하면 화상이 밝게 보이니까요.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범위를 달리해가면서 계속 덧칠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단계를 주어 작업하느냐 따라 부드러움이 결정되겠지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이 촉수는 참 표현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시작이 반일이라 녹색, 노랑, 빨강, 검정색 간의 경계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관건인데 그 과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할까? 원색 볼펜으로 작업할 경우 짙은 녹색에서 연녹색으로 다시 노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짙은 녹색 부분은 녹색 볼펜으로 힘주어 진하게 그리고 연녹색 부분은 같은 녹색으로 힘 조절로 옅게 그리고 노랑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미리 칠해진 노랑 위에 녹색을 옅게 덧칠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계를 많이 둘수록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색 볼펜만으로도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그물망 느낌과 검정색을 적절히 배합하면 보다 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촉수는 색 변화가 많으니 다양한 색 표현을 위하여 볼펜도 많이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덧칠 정도를 조금씩 달리해서 짧게 끊어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려놓고 보니 뿌듯합니다. 지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릴 때는 번거로운 부분을 대강해서 어서 빨리 지나가고 싶고 후에 다시 보면 눈에 안 찬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